네,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는 프로그램 책임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 현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 현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비영리성을 띠고 있으면서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사적인 이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네. 법적인 것.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그 안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체, 그쵸? 인력 구성, 어떠한 주체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측면이 평생교육 현장을 또 설명하는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말씀드린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두 번째 주체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았을 때 개발 인력의 측면, 그리고 운영 인력의 측면, 그렇죠? 그리고 기관 경영의 측면 등등과 같이 다양한 인력에 대한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현장을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평생교육 현장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비용에 따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까요? 그렇죠. 예. 사적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현장의 개념을 설명하는 영역에 비용에 따른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평생교육 현장은 비영리 민간 부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영리 민간 부문의 특성에는 또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비영리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것에 속해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성으로 비정부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정부성이고 또 지역마다 어떤 특성화된 평생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정부성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자치성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에만 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식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개념적인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비정부성, 자치성, 공식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맞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비영리 민간 부문의 특성에 비전문성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X죠. 네. 네, 비전문성이라는 것은 잘못된 특성이고요. 반대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어떤 절차라던가 스킬적인 측면을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한 방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먼저 한 두 가지 내용 정도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프로그램 책임과 효과성에서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우리가 책임성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서 설명한 학자의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임성을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을 했었나요?
과정지향적과 성과지향적으로, 그렇죠? 과정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성과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다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정지향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성과지향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과정지향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전달 체계에 관련된 것. 전달하는 그 과정적인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과정지향적 책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 그쵸? 전달의 측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었는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계약 그리고 계획대로 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바로 과정지향적 책임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학습 목표 수립하는 활동까지 했는데요. 이와 같이 사전에 계획된 방식, 그죠?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서대로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전달이 되는가 하는 측면 또한 과정지향적 책임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특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한 과정지향적 책임성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건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성과지향적 책임성이 아닌가라고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특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과정지향적 책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회성, 즉 서비스의 질을